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XRP 커뮤니티를 좀 보시면요. X에서 지금 온듀 파이낸스 전에 한번 파트너십이 한번 나왔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CTO하고 서밋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ccess to Real World 하면서 파이낸스 시스템, 에셋 관련해서 리얼 월드에 우리가 기술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건 제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분석은 못했고요. 좀 기술 면에서도 역시 리플이 뒤지지 않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정말 리플에 대한 신념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이겁니다. SEC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지금 철회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해충돌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도지에서 SEC 소위 막말로 조지겠다라고 해서 트위터 열고 나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론도 함께 약간 예전에 있었던 이제 SEC 오피셜들이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리플에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해충돌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고 또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All Things XRP 하면서 계속 이제 XRP 커뮤니티죠. 나오면서 SEC하고 리플과의 케이스에서 약간 좀 샤킹적인 뉴스가 있고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들의 컴플렉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좀 결정한 사안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들 전에서부터 게리 겐슬러가 막 어떤 짓을 했는지서부터 계속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주목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SEC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칼춤을 추겠죠. 그게 어떤 내용일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SEC를 어떻게 때릴지 개편, 인사이동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실은 많은 소송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소송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역으로 또 공격하지 않을까? 약간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었으니까 모든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칼춤을 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SEC와 리플 소송에서 충격적인 전개가 발생했다면서 SEC 내부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즉 내부에서 이제 막 폭로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진짜 리플이죠, 말 그대로. 약간 물결이 막 이렇게 나가듯이 점점 큰 게 뭐가 오는 게 아니야? 스노우가 막 굴러가듯이 언제 스노우 크래시라고 그 브래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SEC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내부 이해 충돌 감사관실 OIG라고 이제 조사한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2월 25일, 1월 15일 날 퇴임 전에 암호화폐 편향성과 관련된 핵심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리플 프로그램 판매 관련 판결에 대한 SEC 항소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XRP의 법적 지위와 향후 시장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소위 얘기해서 판도라의 이게 상자일까? 도대체 내부 감사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지금 굉장히 의혹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공유를 좀 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ime for SEC to get serious on crypto 하면서 크립토에 관련돼서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오피니언 아티클을 2월 21일자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한번 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SEC가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본격화할 시점이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든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제 SEC 위원장 임명을 통해 시장 규제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조정할 기회가 왔고 폴 에키스는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SEC 신임위원장으로 지명될 경우 기존 SEC의 강경 규제 방식에서 이제 해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왔을 때 대충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SEC가 암호화폐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계속 고소하고 계속 인포스먼스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뭐 그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당연한 거고, 암호화폐 ETF 시장이 뭐 BTC하고 이렇게 뭐 이러디움 나왔을 때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며 성장 중에 있지만 현재 규제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러니까 뭐 규제가 뭐 현재 시장 못 따라온다, 요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면 중개업자들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ETF 가격 효율성의 개선이 가능하고 암호화폐 감독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기존 증권시장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비용이 세션 31이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조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 자체가 암호화폐 규제 자금 조달 방식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법 자체가 1934년 증권거래법 에 따라가지고 세션 31에 따라서 전통적인 이제 증권시장 참가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들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활용한 별도의 규제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든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청문회하고 얘기했던 결과로서 법을 바꾸든지 새로운 법을 이제 만들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SEC에선 증권 관련해서 계속 했으니까 저는 CFTC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럿 프로그램인지 다른 게 나온다고 하면은 SEC 관련돼 가지고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1934년이면 사실 굉장히 아웃데이트가 됐잖아요. 근데 이 세션 31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안 되니까 요거 새로운 법을 벌여든지 개정을 해라, 법을 바꾸라는 얘기까지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죠. 도지가 이제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도지는 또 일론 머스크 딱 들어서 SEC에 관련된 거 프로드나 아니면 어뷰즈 잘못했던 부분 다 얘기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리플 전문가도 의견을 줬어요. 계속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예전 거긴 한데요. 이 19일 날 이분이 마이크라는 분이 올리셨어요. 제이 클린턴이라고 이제 그 전전이죠. 전 이제 SEC 의장 관련해가지고도 리플 관련된 것에 좀 문제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이해 충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 그러니까 이게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보거나 또 뭐 뒷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부 폭로일 수도 있고요. 의혹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SEC 전 위원장인 제이 클린턴이 퇴임 직전 리플 소송 이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 제이 클린턴가 SEC 역사상 가장 큰 소송 중 하나로 퇴임 마지막에 리플 상대로 제기를 했고, 또 소송이 자기 고객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그리고 SEC 고위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면에서 제이 클린턴과 전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이라는 사람이 이러디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혐의가 좀 있다. 이거 참 이상하죠. 두 사람이 이러디움 규제에 면제하는 특혜를 준 반면 경쟁 상대, 그 당시 이제 네트워크는 XRP 관련해서 소송을 퇴임 직전에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상당히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힌먼은 이러디움 지원하는 법률회사 심슨 대처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 이거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어서 어느 한편에 든다라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행위죠. 지금 계속 이해충돌 관련돼 가지고 뭐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한번 손을 대야 되는, 뭐 칼을 대야 되는, 환불을 도려낸다고 해야 되나요? 명분을 잡고 트럼프에게 주고 있는 행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나와서 좀 봤어요. 어떤 컴플렉트가 있고 도대체 이해충돌 관련돼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 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SEC가 리플 소송 항소 여부의 불확실성 막 하면서 이제 가격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SEC가 XRP 프로그램 판매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계속될지 여부에서 약간 철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하면서 리플 소송에 또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점점 하면서 이런 여론 몰아가는 것 중에 지금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충돌 관련된 게 SEC 이제 내부에서 이해충돌 이거 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SEC 내부 암호화폐 이해충돌 조사를 좀 했는데 앞단에 좀 나온 내용이에요. 그 트위터에서 X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SEC 내부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했더니 OIG에서 결과를 리플의 이 결과 자체가 리플에 좀 유리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 진짜 끝까지 정말 대단하죠. 퇴임 전에 OIG 이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현 SEC 위원 대행 마크 우에다와 해리스 피어스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 의심스럽죠. 왜냐하면은 이해충돌 뭐가 있길래 침묵을 하고 있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폴 앨키슨 왔을 때 이거 확 열어? 뭐 이럴 걸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위에다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가지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불확실성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정말 예측 불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전에 일하셨던 요거는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존 이제 그 스타크 이분이 SEC 내부에도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SEC 행정법 뭐 판사라고 해요. 뭐 법률 관계자들이 곧 해임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서 SEC 행정법 판사 법정 정당성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이분 약간 교수 같은 분 제가 방송할 때 맨날 그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굉장히 뭐 장문을 쓰시면서 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지만 전에 이제 SEC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SEC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을 혼란. 그러니까 내부 지금 혼란이잖아요. SEC 난도질 당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EC를 신뢰하지 않고 암호화폐 규제 책임자 SEC를 존중하지 않고 또 정부 도지에서 국장은 SEC를 혐오한다까지 썼어요. 이는 SEC 직원에게 매우 좋지 않는 경고라고 이제 신호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눈여겨볼 만해요. 앞으로 SEC에 무슨 일이 생겨도 SEC가 사실 크립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계 경제에 미칠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항선이 뭐 뚫리네 아니면은 더 올라가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악재가 조금 있는 이 형국에서 SEC가 이제 호재로 될지 악재로 될지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SEC 암호화폐 규제 후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법적 도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송 같은 거 지금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모가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플에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리플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정말 전략적인 투자, 전략적인 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는 저희가 그 댓글창에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참여 이렇게 누르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는 저희가 잘 방송으로는 다루지 않는데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제 시황 브리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슈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또 드려요. 또 Q&A도 그때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드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략적인 투자들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께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실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게 좀 좋은 이유가 뭐 저도 댓글 가끔 확인을 하지만 방송하는 시점하고 이게 변화하는 시점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물론 제가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도 이제 뭐 2월 25일자로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리플도 그렇고 지금 막 급락했잖아요.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급락하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지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같이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 전망 그래서 오늘 거를 좀 요약해 드리면은 OIG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공개되냐 공개하지 마냐 근데 공개되겠죠. 명분이 필요하면은 좀
좀 걱정은 좀 되지만 뭐 SEC의 이해 충돌 문제가 부각이 될 거고요. 미국 이제 감사관실 OIG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SEC 내부 인사들 특정 암호화폐 뭐 여기는 1월이루면 하지만 뭐 이거 하나겠습니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 SEC 이제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퇴임 전에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좀 논란되고 있고요. 이 내용이 XRP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한숨을 쉴 수 있는 한숨이 아니죠.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감히 드리고요. SEC 암호화폐 규제 방향 또한 재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SEC가 기존의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계속 때렸다고 하면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많고 소송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빨리 빼는 게 맞고요. 또 신임 이제 SEC 리더십 마크에다가 지금 있지만 또 이제 들어오겠죠. 폴 엑슨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강경한 규제 방식이 수정을 굉장히 대수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내부 폭로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뭐가 폭로될지는 모르지만 SEC가 확실히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여론이 유리하게 형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즉 이제 한 방 한 방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이 전 사업이 다시 한번 알트코인 포함해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저항선, 심리적 저항선도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